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정말 스펙타클했죠. 예, 뭐 골드, 실버, 공이 신고점을 찍었고 금리 인하, 올해 들어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조정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신고점을 찍었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반등을 했다가 또 저점을 터치를 하고 지금 조정 이후에 어제 주말장에는 오히려 골드 실버 공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실버 역시 1차 지지선 박스권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말에 신고점 43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조금 이제 결이 틀릴 건데 어제 주말장을 보면서 이게 변화는 분명히 골드와 실버는 좀 다른 결이 있다라고 느꼈고,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드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지지선이 박스권이라고 했죠. 금리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신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역시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고 거의 뭐 37불 가까이 올라갔죠.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오히려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어제는 그 실버는 신고점을 지금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골드하고 실버하고는 결이 좀 다를 겁니다. 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관세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게 지금 모든 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제 연준에서는 큰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금리 인하에 금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어쨌든 저번 주에는 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 선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선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실버는 결이 조금 틀립니다. 오히려 실버는 중간에 한 번쯤은 엉축을 했죠. 에너지를 그러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쭉 빠졌죠.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오히려 실버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매수 전략 한번 펼쳐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41불 초반대입니다. 그럼 지금 43불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골드와 실버와 결이 조금 왜 이렇게 틀리느냐? 뭐 주말장에 상승하는 게는 똑같죠. 그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점도표다. 그날 엑기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점도표가 왜 엑기스인지도 모르는 분이 뭐 시비 걸기도 했지만 모르는 걸 유치원생한테 그런 옹알이 하는 걸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골드와 실버의 흐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말은 좀 틀린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중요 요인 중에 이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그럼 어떤 흐름이 갈 것이냐?
골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등락이 있을 겁니다. 3,700불대도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왜 10월달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선을 무너지지 않는 선, 그런데 여기가 1차 지지선입니다. 골드가 최소한 지금 이 한번 응축하는 이 과정 3,50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그 이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해 오다가 정말 큰 지지선이 있는 이 3,400불대까지 3,500불이 무너지게 되면 물론 이 밑으로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언저리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지 기반 3,600불도 지켜주면 좋겠지만, 더 빠지더라도 3,500불대만 지켜줘도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3,340불대 3,330불대를 안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3,500불 전고점을 뚫고 3,600불 3,700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 얘기 맞았죠. 예. 여기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나오니까 선반영이 쫙 되면서 3,500불을 밀어 올렸죠. 만약에 이 3,200, 300 밑에 있었으면 거의 3,500불 이선까지 겨우 넘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3,330불대에서 잘 그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바로 전고점 3,500불을 뚫었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응축을 했습니다. 예, 에너지를 응축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나리오가 3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0.25%는 선반영이 있어서 상승하지만 크게 못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상승했다가 빠질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다. 그 다음에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받고 우행보나 상승할 거냐 아니면은 하락을 할 거냐. 그 점도표가 최소한 지지할 수 있는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 실버도 이제 결이 비슷하죠. 사실은 여기까지 봐보면 실버는 꾸준하게 상승 조정 이 흐름을 따라왔죠. 그래서 실버가 시장이 오히려 골드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그럼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난 뒤에 조정폭이 컸죠. 이게 이제 골드와 실버의 차이입니다. 골드가 2% 이상 상승한 폭등입니다. 2% 이하 하락하면 폭락이죠. 골드는 그 더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폭등은 4% 이상 5%, 실버 역시 하락도 그 정도 폭이다. 그런데 골드보다 하락폭이 컸죠. 예. 그렇지만 그 뒷날, 자, 여기 이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봉을. 이거는 뭐냐면은 하락과 상승과 상승팀과 하락팀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치고받은 게임이죠. 뭐냐?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내고 난 이후에 주말에 반등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골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 받아내고 나서 주말장에 올라갔죠. 하여튼 차트적으로 보면 그렇다.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자, 그러면 향후에 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저는 골드하고 실버 약간은 결이 틀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자, 골드가 상승을 하려면은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노동시장이 악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두 가지 결론은 뭐냐? 성장이 및 경기가 그런 상황을 가면 경기 침체가 오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소통 시간에 내가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골드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골드가 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느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날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이 악화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 자, 노동이 악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악화가 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기 둔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리가 10월 달에 12월 달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드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는 했지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죠. 그걸 미리 파월 위원장이 관리를 한다라고, 리스크 관리용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골드가 상승할 조건이 애매해져 버렸죠. 예. 물론 그게 원하는 대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노동시장이 더 악화가 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더 골드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준이 금리 조정을 가지고 그걸 항상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끔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 골드는 상승할 수 있는 뭐 3,800, 3,900, 4,000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희박하다. 그럼 실버는 어떻게 될까? 실버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보다 실버가 더 강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장의 상승을 할 때에 적당하게 상승하고 적당하게 조정하고 상승 조정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실버가 그렇게, 골드하고 실버하고 완전 결이 틀리거든요. 예. 쭉 올랐다가 조정하고 쭉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버는 똑같이 봐보면은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일부분 조정하고 또 상승하고 조정, 이러한 상승은 굉장히 탄탄한 상승이다. 뭐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받아내고 또 에너지를 응축해서 또 상승하고 또 수익 실현 물량 또 나오면은 상승해서 그것도 받아내고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에너지가 탄탄하게 상승해서 수익 실현 물량 받아내고 상승해서 받아내고 상승해서 받아내고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정말 탄탄한 상승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버 시장이 더 탄탄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골드는 리스크 관리용으로 헤지용으로 많이 자금 움직이지만, 자, 그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안 하겠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끔 이런 어떤 부분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실버는 이 AI 관련된 이런 디지털 관련된 특히 전기에 관련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는 산업용으로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버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골드는 2020년도 돌파를 하고 지금 5년의 사이클이 돌았어요. 그래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버는 아직까지 전고점 사이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지가 많다. 물론 그 중간에 JP모건이라는 회사가 장난을 많이 쳤죠. 한 5, 6년 동안. 예. 그것 때문에 전고점을 못 뚫어낸 어떤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실버 시장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전혀 그러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봐서는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면 모든 산업이 나름대로 성장하고 미국 이 경기가 성장하고 하면 실버는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쑥떡같이 이야기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또 멤버십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지금까지는 이번 주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 스케줄, 일단은 뭐 3년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응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연설이 있을 겁니다. 그 연설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다음 주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에 이 단기적으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금요일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다음 주는 첫 번째 연준 위원들의 연설 속에 나오는 발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단기 국채들, 그리고 목요일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노동시장 단기 지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정도, 네 다섯 가지가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메모해서 응대하시고, 9월 달까지는 주말 리포트를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하겠지만 10월 달부터는 회원들에게만 주말 리포트를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8월 달에 회원제를 해서 9월 달까지 뭐 회원제 방송을, 조금 심도 있는 회원제 방송을 이제 회원들이 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나면 한 8, 90% 보고 나면 이제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말 리포트는 이제 회원들에게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원 가입 많이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오늘 주말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계획을 잘 짜서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